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더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토지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4.15 총선을 통해서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전라도권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치 지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더욱더 이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찍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예견을 하고 새만금은 2차 폭등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왔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현지에 이제는 부동산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투기 수요가 있는 곳, 투자 수요가 있는 곳에 떴다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이 될수록, 즉 투자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업소라든지 또는 거래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보더라도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이제 증폭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에 대한 증폭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새만금이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으로의 어떤 이런 전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 성장의 거점 도시인 새만금을 당연히 놓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잡는 곳이 어떤 대세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만금은 어떤 재생에너지 어떤 단지의 어떤 메카, 즉 태양광, 수산광, 그다음 육산광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서 대폭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때 경상권이 개발이 된 이유를 이렇게 잘 돌이켜 보면은 그쪽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이런 어떤 분야를 보게 되면 사실 원전 쪽은 자꾸 이제는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암전이 이제 굳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던 에너지 산업으로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서 당연히 그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자,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과 디지털 산업의 이 전환,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의 혁신 성장의 거점, 사실 모든 것이 새만금에 지금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칭을 좀 해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 아직도 새만금이 개발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야가 좀 짧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새만금은 어떤 대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지 어떤 전체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라도 보면 이미 새만금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흐름 속에 투자를 하셔야지
당연히 뜨는 지역에 투자해야지 지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제 새만금은 앞으로 10년, 20년, 뭐 30년, 5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개발에 대한 속도감과 개발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번 예산 집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고 내후년에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4.15 총선의 압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공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도 본다 하더라도 새만금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이쪽 토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새만금은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보실 때 과연 이제 어디가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만금이라고 해서 다 돈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빨리 되고 많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세종시가 개발이 뭐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땅값 상승률 1위 몇 년 동안 뭐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럼 세종시가 개발하면서 세종시가 전반적으로 땅값이 다 올랐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세종시에서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지역이 있고 뭐 제자리 걸음을 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본무로 해서 새만금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 자, 우리 어차피 돈 투자를 함에 있어서 3년, 5년, 7년, 10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지역,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사실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역, 물론 새만금 내부 용지에다가 투자하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 내부 용지에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뭐 향후에 그 현재 스마트 수변 도시가 개발이 되었을 때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분양권을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말이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뭐 분양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이쪽 그 새만금 내부 용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 뭐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새만금 내부 용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토지 쪽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기준이죠. 2012년도 기준에 한 11만 명 정도로 인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8년 정도 좀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30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한 8년 정도 남짓했는데 인구가 3배 정도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구에 따라서 그 주변 개발이 엄청나게 됐을 것인데 당연히 땅값, 아파트값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현재 그 주변 바운드리 현재 뭐 군산, 뭐 김제 그리고 이제 부안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개의 지자체의 인구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한 40만 명 정도 좀 됩니다. 이분들이 특히나 이제 부안 쪽 같은 경우는 한 5만 2천 명 정도 인구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40만 정도 인구 정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넓은 면적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나 이 새만금이 개발이 점점점 되면 될수록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인구가 한 78만 명 정도가 더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인구 40만에다가 앞으로 추가 인구가 한 78만 명. 자, 지금의 인구의 2배 정도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78만 명 중에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그리고 이제 아리올 신도시 개발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집중이 될 텐데, 인구가 내부 용지의 인구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78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48만 명은 새만금 외부 용지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인구 30만이 유입되는 내부 용지는 땅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즉 지금 세종시 인구만큼 지금 새만금 내부 용지의 인구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48만 명은 그 주변 바운드리, 즉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에 인구가 이제 분산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가 부안 쪽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안 쪽 아무래도 인구가 지금 52,000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제 새만금하고 접근성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인 군산과 김제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볼 때 훨씬 더 새만금하고 관련이 있고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인구가 가장 적은 그리고 현재 군단이 있는 땅이지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어떤 개발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볼 때 당연히 저평가된 부안군 주변에 있는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48만 명이 그 새만금 내부 용지 외에 인구가 분산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도 현재 군산과 그 김제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안군의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안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산반도를 끼고 있고 관광 내조용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가장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 48만 명 중에서 오히려 부안 쪽으로 인구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할당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48만 명에서 나누기 3을 하면 한 16만 명 정도 되게 되는데, 그 16만 명에서 제가 보는 거는 20만 명까지 부안에 차지하는 인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만 명, 자 15만에서 20만 명이 인구가 유입된다. 지금 이제 부안 인구가 52,000명인데요. 향후에 부안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인구의 3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3배의 인구, 한 15만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디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들. 자, 인구 15만에서 20만이라고 하는 인구는요,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안에 2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늘어나는 이 부안의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 당연히 도시지역을,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을 개발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도시지역 개발로는 이 늘어나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후도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후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디일 거냐, 지금 뭐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배후도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 뭐 많이 얘기 나옵니다. 사실은 다 뭐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유튜브에 많이들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새만금을 지금 한 거의 10년 이상 이제 바라보고 있고 있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 새만금에 그리고 이제 부안에 신도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가장 가능성이 있겠냐, 이 부분들은 뭐 이거는 답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새만금 내부 용지하고 접근성이 일단은 용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통망과 연계해서, 즉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남북 이축도로, 그리고 현재 그 개통이 되어 있는 동서 삼축도로, 그리고 현재 지금 예정하고 있는 남북 삼축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제 보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부안군청 소재지가 바로 현재 상업지역 주변에 이렇게 군청이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바운드를 보게 되면은요, 도시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 도시지역 그 의복리 일대 개화 면소재지 내에 의복리 일대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상서면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안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해서, 현재 넓은 면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지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연히 도시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5만에서 2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시별, 그러니까 도시지역별로 해서 당연히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택지지구를 통해서, 택지지구가 신도시 택지지구를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배후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택지지구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땅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택지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지, 택지지구가 신도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땅을 매입하면 좋지는 않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원래부터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땅을 황금화를 시키거나 또는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최근 들어서 만약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 땅이 만약에 택지지구로 수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토지를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택지지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일단은 그런 땅을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도시지역에 있는 그 현재 개화면, 그 다음에 상서면, 그리고 이쪽 개화면 창북리, 그 다음에 봉황리, 그리고 부안읍 일대, 요 일대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은 좀 비껴나갈 가능성이 일단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그 자체적으로 도시지역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인구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가는 택지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개발 비용이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면 땅값이 쌓여야 된다. 땅값이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무리 도시 지역에 있는 땅보다는 이제 비도시 지역권에 있는 땅을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그 택지지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부안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역들은요, 사실 어느 지역이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안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이 부분,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부분들, 지금 여기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가능성이 다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하면 제가 화살표 쳐져 있는 부분, 도시 지역을 뺀 비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들, 요런 바운드리를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 바운드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겠죠. 이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 중에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가 돼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는 뭐냐면,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이쪽 주변 바운드리 이쪽으로 해서 비도시 조건 중에서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신도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은 수용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황금벨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식으로 이쪽이 수용이 되면은 당연히 요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들, 개발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데,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은 거의 땅값이 거의 폭등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벨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종시 자치시 전체가 개발된 게 아니죠. 세종시 안에서 특별히 택지지구로 해서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땅들은 다 수용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땅 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중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라든지 도시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땅들은 세종시 어떤 택지 개발과 함께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실 이 안에 이제 포함되는 지역, 물론 뭐 이쪽도 얘기가 거론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요 바깥에 있는 요 사이드에 있는 여기 사이드에 있는 요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지역들은 당연히 땅값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들 위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수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시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당연히 땅값 상승률에 있어서는 사상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세종시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요 도시지역과 바로 요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요 세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주변 바운드리의 땅값을 급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창국리 일대라든지 이쪽에 부안 군청 소재지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서에 있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의봉리에 있는 주거지역 또는 개발 가능한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이런 위주로 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이 내부 안에라든지 또는 이쪽에 있는 뭐 그 개발이 가능한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또는 요 바운드리 가까이 있는 지역 중에서는 비도시 지역 중에서 뭐 생산관리라든지 또는 뭐 생산 녹지 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분들이 이 땅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신도시 얘기가 거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들은 땅은 언제든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개발이 안 되는 땅조차도
이렇게 새만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다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 그 한라산 산 능선에 있는 그런 맹지 임야도 감정가 대비 4배까지 폭등할 정도로 가격이 투기 수요가 많이 오게 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쪽 부안군도 이렇게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있는 이 변산반도에 있는 땅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일단 바람이 타고 나면은 땅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일단 개발이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권해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웬만하면 도시지역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도시가 거론이 되었을 때 가장 수혜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지역은 황금링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주거지역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주거지역 요 정도, 그 다음에 상서 쪽에서는 주거지 요 정도, 그 다음에 부안군청 소재지 끼고 주거지, 그 다음에 창북리 끼고 주거지, 뭐 당산리 일대, 뭐 증산리 일대 주거지, 그 다음에 봉황리 일대 주거지. 뭐 사실 요 면적으로 따지본다라고 하면 많지가 않죠. 실적으로 주거지역은 부안군 내에서 총 면적의 1.5%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쪽 바운드리나 이쪽 바운드리 어디든 간에 신도시가 거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거지역이 얼마 희소성 있는 주거지역들은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안은요 인구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도시지역 내 인구가 늘어납니다. 도시지역 내에 당연히 개발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시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기 요 세 개 도시 지역의 요 바운드리 내에 보게 되면 가운데에 지금 한 120만 평에 150만 평 정도 되는 청호저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청호저수지는 여기 현재 있는 그 개화 면소재지에 있는 예전에 이제 바다를 이제 매립을 한 거죠. 바다를 매립을 해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지금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수량을 만들어서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공 저수지 면적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마제 저수지가 있죠. 그러니까 부안에는 이제 저수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당연히 고마제 저수지는 이제 부안군청을 주변을 끼고 도시지역 차원에서 당연히 이 고마제 저수지가 개발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청호저수지는 택지 개발,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가장 활용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청호저수지를 끼고 당연히 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쪽도 신도시 얘기가 거론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다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은 다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쪽에 뒤쪽에 뭐 생뚱맞게 이런 쪽에 신도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동서 3축 바운드리와 그 다음에 남북 2축도로 남북 3축도로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지원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통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선상에서 신도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신도시가 어디가 들어간다 이거는 이런 확정된 내용은 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겠고요. 이분들은. 그리고 뭐 더 많은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신도시는 어쨌든 이 청호저수지를 끼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청호저수지하고 인근에 있는 당연히 의복리 일대와 그리고 창북리 요 일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개발 가능한 땅,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그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당연히 탕북리 일대와 개화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의복리 일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뭐 상서면 일대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은 현재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세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밀어주는 곳, 그리고 정책적으로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지금 현재 혁명의 전진기지, 그리고 현재 이번에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그린 뉴딜, 그래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메카,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점과 더불어서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 한마디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도 좀 바뀌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구가 지금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78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그 인접 지역에 있는 그 군산시, 금제시, 그 다음에 부안군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안군이 입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 단위로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향후 인구 유입 효과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핫한 지역,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성공한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당연히 15년 동안 이곳에다가 땅을 묻어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물론 비도시 조건에도 땅값들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지만 이렇게 개발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 또는 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쪽에다가 땅을 묻어둔다라고 하면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